자, 44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호 제도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어서 형사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거기 나와 있네요.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해야 된다. 법관이 발부한다는 거. 신청은 누가 할까요? 신청은 검사가 하죠. 신청은 검사가 하고 발부는 검사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 사유가 인정된지를 판단하는 과정.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피의자니까 뭘까요? 아직 그 기소가 되기 전이죠. 자, 그거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이거는 구속 전에 하는 거죠. 구속 전에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구속됐습니다. 자, 피의자가 구속됐으면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는 뭘까요? 바로 구속 적부심사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것으로 법원이 심사하고 구속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구속 적부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하는 거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구속 전에 있는 피의자가 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신청하는 제도는 바로 뭘까요? 그렇죠. 보석 제도입니다. 자, 구속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 재판 과정에 있는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석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 제도 나와 있죠? 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어떤 내 가족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 피의자로부터 어떤 그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 국가가 직접 그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떤 피해자 당사자나 아니면 유족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범죄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만으로 원래 형사재판 따로 민사재판 따로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힘든 과정이 되겠죠.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는데 그거를 배상명령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결 구금된 형사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 있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또는 형이 확정돼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다시 확정 청구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무죄 재판 사건의 피고인이 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면은 바로 명예회복 제도라고 있습니다. 내 명예가 어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손상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명예회복 제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사례의 경우에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지금 갑이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렴치한 사기 번호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어 있는 상태죠. 자, 뭐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판결됐기 때문에 형사 보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요런 상황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가 할 수 있고, 자 2번 볼까요?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 그렇죠? 집행유예죠.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둔다 했으니까 선고유예, 면소된 것. 2년이 지나면은 면소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다. 맞죠? 그 다음에 구속된 피고인은 재판 절차에서 법원의 구속적부. 구속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속적부 심사제도. 그 다음에 구속 전 피의자는 뭐라고 구속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구속적부 심사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일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구속된 피고인은 뭘 할 수 있죠? 그죠?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 대상 명령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에 예외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 체포, 구속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그쵸 영장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죄 취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쵸 형사 보상 청구제도. 자, 미결 구금된 형사 피의자나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나 아니면 재심 판결을 받은 수용자나 이런 사람들이 형사보상 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577번 문제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2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수사는 고소와 고발에 의해서만 개시된다. 자, 이거 외에도 인지라든지 자수라든지 또는 긴급체포라든지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도라는 얘기했습니다. 나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 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죄의 경중을 살펴 일정 형량을 구형한다. 맞는 얘기죠. 다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피고인은 구금된다.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집행유예라든지
또는 선고유예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서 자, 1심 법원의 다에 대해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피고인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밑줄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는데, 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라고 하고, 니은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디귿은 공소제기, 검사. 그 다음에 수사의 대상,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그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죠. 판사가 발부한 영장. 그 다음에 4번. 자, 기억에 대한 옳은 설명. 성인 범죄와는 다르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정답은 16세,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디귿은 왜 틀렸을까요? 소년의 행위에 대해서 16세니까 검사는 기소할 수도 있는 거죠. 형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